안녕하세요. 도시재생 중심시가지 강의를 하는 경남대학교 박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마 도시재생 중심시가지 사업, 근린재생형 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등등 국토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많은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을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의 동네에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건네 들었을 수도 있고 소문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그 보고서로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설명드릴 첫 번째 내용은 과연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중심시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 때마다 그 산업이 발달하던 아니면 그냥 인구가 모였던 그 지역에서 상업과 그다음에 행정과 문화를 담당하던 쉽게 말하면 심장 같은 지역이죠. 예, 영어로는 이제 코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마을의 굉장히 중심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지역에 가면은 은행도 있고요. 예, 관청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식당들도 질비하게 이렇게 늘어서서 꼭 이제 주말 되면은 이제 나들이 하면서 이제 가서 시간을 보냈던 소위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시내라고 얘기하죠. 시내 나간다. 시내 나가서 영화 보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역을 원래 도심, 원래의 도심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원도심이라고 부르고요. 그 원도심에 원래는 이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제 서비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쇠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중심시가지 유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가 그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여기를 중심시가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분들은 작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세밀하게 어떤 새로운 기능들과 건물들을 넣어서 행정 기능을 복원을 하고 이제 중심시가지의 어떤 상업적 기능도 복원을 하자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열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동네에서 인구의 변화라든지 산업체의 변화라든지 건물의 노후도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서 적정 규모의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심장의 크기를 이렇게 그 설계를 먼저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들이 따르는 부분이라 보다 효율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원을 모아서 옛날의 원도심의 기능을 가능한 최대한 복원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에서의 어떤 면적을 찾는데 기본적으로 20만 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그 지역을 규정을 해서 그 지역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이 심장 같은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자원을 넣어야 과연 새로운 원도심으로 탄생할 수 있을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께서 우리는 상가를 살리고 싶다. 간판을 정비해다오. 우리는 여기 길이 어둡다. 가로등을 설치해다오. 우리 여기 진입하기가 길이 재래식 시장 그리고 이제 상가가 많은 건물에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다. 길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중심시가지의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지가가 상당히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도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집을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다 수용해버리면 결국은
뭐 쉽게 얘기해서 종합 선물 세트 도시 재생 사업이 돼버리는 게 되는데, 뭐 그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종합 선물 세트로 뭐 집도 고쳐주고 간판 정비도 해주고 길도 만들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원하는 리스트들을 모두 다 모았을 때는 서로 모여서 시너지를 이루어서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도심의 재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방안, 그리고 행정 기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행정 기능을 유치할 수 있는, 또는 행정 기능을 대신할 어떤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 혜택을 주민들이 받고, 또는 상권 활성화, 그다음 집객 기능, 특히 집객 기능이죠. 사람을 모아서 이제 어떤 그 상권 활성화를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셔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업의 목적은 이 죽어가는 심장부를 살리기 위한 것이 최우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좀 양해도 구해야 될 거고요. 아니면 협조도 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1차적으로는 담기지 않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이 5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이어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내용들은 어떤 시점에서는 포함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는 중심시가지의 어떤 핵심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선순위에서 좀 뒤처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센터와 함께 열심히 좀 토론하시고 이야기하시면서 조율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도시재생 중심시가지 사업에 있어서 왜 중심시가지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쇠퇴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저로서도 한국의 도시재생 사업들 중에서 중심시가지 사업을 분석했을 때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때까지 우리 산업화 시대에 원도심이라는 걸 먼저 건설을 했지만 아시겠지만 베이비붐 세대들 때문에 굉장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 신도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했던 어떤 상황들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원도심 인근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원도심에 가서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 생기기 때문에 한 반경 100km 이내는 뭐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권이 있다 보니 우리 마을에 살지만 딱히 우리 마을에서 소비를 하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하지를 않는 것들이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원도심들이 급격하게 쇠퇴되는 어떤 상황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남게 되는 이 원도심의 식당들, 그리고 가게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상권이죠. 상권에 대한 역량과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전에 얘기했던 그 서비스, 행정 서비스로 대표되긴 하지만 그런 공공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받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들의 질, 그리고 상권의 질이 낮아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 이유는 원래 살던 중산층의 계열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 그룹들이 집단으로 신도시로 다 이주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주를 못하게 되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주할 시기를 놓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남게 되면서 스스로를 바꾸게 되는 어떤 기회들을 놓치다 보니 결국에는 인근 상권이랑 신도시에 있는 상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현실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원도심이 쇠퇴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시재생 사업을 계기로 이제 잃어버렸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었던 이런 문제들을 치유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만들어질 도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재생을 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과는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센터장으로 있는 이제 창원 진해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사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는 벚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정말 한 100년 정도 넘은 엄청나게 큰 벚꽃들이 그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도시가 그대로 온통 핑크빛으로 이렇게 변하는 시기가 3월 달에 있고요. 요 시기에 이제 해군사관학교가 이제 문을 열면서 이 지역에 오면은 해군사관학교에 이제 함정도 한번 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벚꽃도 구경하게 되고 이제 뭐 이렇게 남해지 않습니까? 남해의 어떤 이제 맛있는 음식들도 먹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어떤 그 브랜드 효과를 가진 그 시기는 사실은 한 2주 시간 동안 300만 명에서 한 400만 명 정도 찾아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어떤 집객 효과가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진해의 시민들은 이때까지 군항제에 기대서 그 시기에 모든 수익을 창출을 하고요. 그 나머지 시기에는 이제 손을 놓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지라고 고민만 하다가 나머지 11개월이 지나가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30년 동안은 그렇게 유지를 해오다가 해군의 기능들 그리고 거기 육군 대학이 있었는데 육군 대학까지도 이제 그 대도시로 다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때까지 기댔던 어떤 해군의 효과에 사실은 크게 어떤 상실감이 오는 상황이 되었던 것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군항제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엄청난 집객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렇게 인구가 줄어가고 산업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진해는 나머지 11개월 동안에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진해 도시재생 사업은 아마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참여에 대한 부분을 2015년부터 주민들과 공공과 그다음 전문가가 함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의 토론회도 하고 라운드 테이블도 하고 도시재생 대학도 하고 다양한 포맷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가상 사업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그 가상 사업을 이용을 해서 뭐 국토부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창원시나 경상남도에 어떤 뭐 딱히 도시재생이 아니더라도 문화적 재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빈집 고치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역량 강화도 첫 번째 당연히 있었지만 주민들이 우리가 관광을 가지고는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못 만들겠구나. 양질의 일자리를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제 비정규직 그 직업들만 양산하게 되거나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는 스타트업만 무작정 많이 양성하게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깨달으시고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일을 하시는 이제 그 마을 해설사분들 그리고 관광에 일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트업이죠. 소위 스타트업이라 부르는 1인 기업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연대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혼자서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으니 같이 하십시오라는 그 전 단계에 소위 깨달음 단계가 있었던 것들이죠. 시민이 자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요 2015년부터 2016, 17, 18, 19까지, 19 전까지 한 4년의 시간 동안 사실은 그 준비 단계와 실험의 단계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아마 이렇게 진해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서 제외한다면은 나머지 지역들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만들어가는 단계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하는 사업들로 이렇게 소위 메뉴판을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메뉴판을 만들어서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할래, 뭐 나 이거 할래 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분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중심시가지 사업이 아까 제가 또 재차 또 강조를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히 공공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내용들은
공공이라든지 전문가가 100%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역량을 강화시키셔서 제안을 들고 여기 센터에 계신 우리 여기 전문가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하는 과정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주거지 지원형 같은 이제 근린 재생형 같은 그 꼴목 상권이라든지 이제 집 고치기 사업에 의존하는 사업들과는 굉장히 다른 스케일의 다른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서 너무 뻔하게 아는 자원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자원들뿐 아니라 이게 세상의 자원이었어 라는 부분들까지도 모아서 도시재생대학을 재차 열어서 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있고 내가 아는 것도 있고 옆에 동네 사람들이 아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해를 살려볼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부분들, 이런 단계를 사실은 중심시가지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절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한 5번 이렇게 도시재생 대학을 하고 마지막에는 타운 미팅을 해가지고 진해 전체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젠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사실은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저희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에 담겨서 최종에는 그 계획안이 국토부에 제출되었고 그 제출된 안을 승인을 받아서 진해 지역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갈등 요소가 많이 해결됐던 것들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뭐 이렇게 와서 고함 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길러피라니까 너 집 뭐하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민분들은 연대하고 뭉치고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요. 저희 동네 한 분께서 드디어 공정여행사를 만들겠다고 사회적 협동조합 신청을 2달 전에 했습니다. 예, 2달 전에 하고 지금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인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공정여행사 뭐 부산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랑 서울에 이렇게 보시면 다 젊잖아요. 그죠? 저희는 78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손 잡으면서 여쭤봤거든요. 어르신 하시는 건 좋은데 괜찮으시겠냐고 체력적으로 했더니 너무너무 힘이 난대요. 이미 같은 마을 해설사랑 같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 만들고 서툴지만 뭔가 회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재밌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뭐 믿고 가야죠. 전국 최고령 뭐 공정여행사 해도 나쁘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결정해서 지금 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게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한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진해 주민분들도 아마 수십 번의 재생대학의 세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기록했고 갈등이 있었고 조율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지만 그 단계가 지나서는 사실은 합의에 이르고 양보를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을 때 이제 집계의 기능이라든지 행정을 대신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재생 중심시가지 사업의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어떤 개념이 있을까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국에서 중심시가지 사업에 진행되는 내용을 분석했을 때 4가지 내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계층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마을은 지금 변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동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20년 전에 내가 살았던 마을만큼 다양한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재생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마을을 만든다면은 아마도 옛날처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받아주면서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을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내부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결속력이 이루어지는 마을이 된다면 지금 잃어버렸던 행정 서비스라든지 상권의 복원들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자원의 집중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동네에서 여러분만 아는 컨텐츠들, 인물에 대한 얘기들, 장소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무형적, 유형적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집은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에서 조금 비켜나가서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냥 흔적 속에서만 있는 어떤 자원들 아니면은 뭔가 공간은 있는데 내용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원들을 여러분들 해당 지역에 집중시켜서 이렇게 그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든 서비스든 재화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이 장소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 그 공간의 어떤 그 특성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먹거리들, 그 다음에 서비스들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도시가 되겠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 중심시가지 사업 계획서 안에 물리적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공간과 건축에 관한 내용들이 많죠. 아마 다양한 이름, 문화발전소, 아니면 하나로 이음센터, 아니면 어울림센터, 다양한 이름으로 드러날 이 건물 안에 여러 가지의 어떤 기능들, 특히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어떤 잃어버린 상권을 연결시켜주거나 새롭게 탄생시켜줄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은 이제 주민들의 복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능, 크게 이 세 가지의 기능들이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공간들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컨텐츠를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스스로 질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그 공공성에 대응하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공공공간이 많은지, 이 부분은 도로라든지 공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건물 내부에 있는 공간도 혹시 공공성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들이 버려져 있는 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에 안에 있는 이 공공공간, 누구나 쓸 수 있는 이 공간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이 전체적인 이 중심시가지 사업의 컨셉을 발전시켜 나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념을 좀 더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고자 다시 진해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사실은 핵심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진해 군항제도 있고 근대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미래 방향을 제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보시는 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해는 문화라는 키워드로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말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라서 아직 문화가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진해라는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이 창원이라고 하는 공업도시의 특성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도시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원은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담당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만약에 LG 가전제품이 있으면은 그건 100% 창원에서 만들어서 보낸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창원에는 이때까지 문화를 제공하는 기능 또는 서비스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었던 지역 부분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창원 시민들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어떤 추세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었고요. 두 번째, 동시에 진해라고 하는 해군이라고 하는 특성, 어떤 해군 도시의 특성이 서서히 소멸해 나가는 어떤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저희가 목도를 하고 주민들이 함께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원이 이때까지 가져 못했던 어떤 도시 기능을 만약에 진해가 가진다면은 어떨까라는 가정을 잡고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업의 어려운 부분들은 문화가 무엇이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화라는 정의를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쉽게 한두 해 만에 올 수 있는 게 문화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문화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거 진해 문화야 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평소에 누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동장님이 전화를 한다든지 통장님이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가족의 손을 잡고 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이 일상성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게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진해의 경우 저희가 크게 3단계로 설계를 했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진해가 이때까지 없었던 어떤 기능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과 주민 조직을 만드는 것만 2023년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그 국유지죠. 공기업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땅을 이용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어떤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지역 상권을 재교육시킬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관광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이 구성된 공정여행사를 만드는 어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담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을 조직화시키고 사회적 경제 체제를 활용해서 이분들의 기본소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토대를 닦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게 다냐라고 말씀을 사실은 많은 의견을 내셨고요. 왜냐하면 5년 만에 뭔가 완성된 도시 재생의 모습을 사실은 공공도 원하고 주민들도 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할 수 없다고 초반에 선언을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5년 동안 할 수 있는 거는 기반 시설이다. 자, 그리고 이 5년 동안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20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뿐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마을들, 주민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지역 옆에는 아까 이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육군 대학이 있었던 그 부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동네 가면은 김구 선생님 친필 섭이부터 해서 많은 문화적 자산들이 있고, 그 다음 저희가 해군과 함께 그 속천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과도 사실은 연결을 시켜서 단순하게 이 작은 이 20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얼마 안 되는 지역만 가지고 저희가 재생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반경 한 2km 정도 내에 있는 어떤 자원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 조직들을 가지고 최대한 연대하고 결합해 나가는 계획들을 동시에 수립을 하는 어떤 그런 2단계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3단계가 됐을 때는 주민 기반 시설과 이때까지 끊어졌던 어떤 그 공공 자원들과 민간 자원들이 연결되면서 속천항이라고 하는 그 남쪽에 있는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항구에는 이제 관광의 어떤 거점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육군 대학에 있는 부분에는 지금 현재 창원시 상위 계획에서 랭킹이 된 어떤 신산업들이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그 산악지대랑 관련된 데는 레저랑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연대를 하면서 결국은 단순하게 원도심이라고 하는 작은 데 머물지 않고 진해구라고 하는 이 전체의 어떤 그 기능들을 서서히 체질 개선을 하고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진해가 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희와 주민들이 함께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제안을 했을 때 사실은 각 단계마다 목적과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이 시장님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부 충격 때문에 도시 재생이 비틀어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최소화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적극적인 참여 방식을 주민들분들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인지하시고 그 적극적인 그 참여 방식 중에서 리빙랩이라고 하는 방식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결국은 주민들이 3명에서 4명 정도 모여서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센터로 가서 함께 전문가들과 센터에 있는 연구원분들 그리고 주민들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문제점을 사업화시키는 과정까지 가는 겁니다. 진정한 주민 주도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나는 참여하는 데 의의를 뒀다. 우리 마을이 조금 좋아지겠지라고 끝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은퇴를 하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기반으로 내가 우리 마을에서 뭔가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한 생각과 사고 방향을 가진 주민 조직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너무 늦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올해 가능하면은
뭔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분명히 주민분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바로 일을 이렇게 저질러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중심시가지 사업 내용들이 단순하게 뭐 여기 LH나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진해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었습니다. 진해 주민들과 이 현재 강의를 듣고 계신 남양주의 주민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뭐 아마 동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함께 모여서 뭔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집에 가는 부분보다는 결국은 우리 마을에 있는 어젠다를 가지고 직접 해결을 하고 내가 참여를 해서 이 마을을 바꿔나가는 내용들이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보시는 이미지들처럼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호텔을 이제 주민들이 만들고자 기획 제안서를 냈어요. 이 안은 진짜 다양한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다가 제안을 한번 하셔가지고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께서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모르지만 그 당시 합의했던 게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터넷이랑 이런 홍보는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호텔을 만들 때 내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참여할 수도 있고 내가 유지보수 관리하는 부분은 내가 할게. 그리고 청년들은 너네가 와서 기획을 하고 여기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우리랑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함께 가도록 하자라는 부분들이 그 당시 어떤 이제 적정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죠. 저희가 뭐 계약상 무슨 사인하는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나이 차이가 두세 대 이상 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을에 관한 하나의 토픽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여기 남양주는 굉장히 특별하게 이제 한국에서 제일 도시재생을 잘하신다는 LH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주민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고요. 이 두 축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조직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 그리고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모르는 것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그룹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런 전문가를 센터 내에서 만나보신 적이 없거나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센터에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센터랑 또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필요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남양주에서 일하시는 이제 도시재생과에 일하시는 공무원분과도 사실은 소통을 해야 되는 어떤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께서 1년에 한두 번 공청회에만 와가지고 설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만드는 어떤 주민협의체, 그 다음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뭔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주민과 공공과 전문가와 지금 이제 센터를 도와주시는 이제 도시재생 지원센터 조직과 함께 뭔가 매번 새로운 사업들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조율을 할 것인지는 사실은 주민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하셔서 우리의 처지가 이러니 좀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우린 준비가 됐으니 이 정도 도움만 주십시오라고 하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분들께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제안을 하시면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체 또 필요하면 또 다른 조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사업을 모니터링도 하시고 직접 참여도 하시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심시가지 강의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갔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강의 듣는다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